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실전대국 해설에서 여러분들께 기본 사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설판을 통해서 기본 사활 형태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모양부터 보실 텐데요. 자, 이 형태는 지금 흙이 백에게 갇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활로가 지금 하나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활로가 하나일 때는 우리 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백에게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 하나만 가지고서는 바둑에서 포위됐을 땐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포위라는 것은 이렇게 활로가 바로 옆에서 막힐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떨어져서 이 흙돌이 나갈 수가 없죠. 어차피 이 길을 두더라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활로가 막히지 않은 상황도 역시 포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위됐을 때 한 집을 가지고서는 역시 잡히는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이제 붙어있는 두 집 모양인데요. 이렇게 붙어있는 두 집 모양도 죽은 형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백이 이제 이 자리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활로가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자리인데, 자, 흙이 이도를 제거를 하더라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 집의 모양은 잡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한 집만 가지고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활에서는 이 붙어있는 두 집 모양은 한 집의 가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도 죽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시 활로를 뭐 다 막고 있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길 앞에 포위가 되어 있어도 역시 이 모양은 죽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활이라는 건 이제 새 집 모양 사활부터가 죽고 사는 게 관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새 집 모양일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착수 금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착수 금지죠. 네, 두는 순간 잡히는 자리는 착수 금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자리도 역시 착수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두 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착수금지 최소한 2개가 생기면 살아있다 라고 바둑의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집 모양은 이제 백이 흙이 이 자리를 두어야만 사는데요. 자, 이렇게 백이 그 착수금지를 못 만들게 방해를 하러 이렇게 들어오는 수를 치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상대방의 급소에 치중을 했는데요. 그러면 흙이 이도를 혼자 이렇게 잡더라도 한 집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새 집 모양은 이 치중을 당하는 순간 잡히게 되는, 죽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착수금지 최소한 2집이면 산다. 이렇게 붙어있는 2집은 죽는다. 한 집만 가지고서는 포위됐을 땐 살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아까 새 집 모양과 다르게 이것은 4집 모양이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직선으로 된 4집 모양을 직사궁이라고 부릅니다. 자, 직선으로 된 4집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형태는 새 집 모양보다 한 칸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자, 백이 만약에 이제 이 직사궁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상대방이 이제 살았다고 하니까 백이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자리 급소를 치중하려면 이 자리나 이 자리에 2개 되겠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로 치중 왔을 때 흙은 착수 금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공격을 못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착수 금지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못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으로 오더라도 역시 착수 금지를 만들어 주시면
네, 다음에도 역시 착수금지죠. 그래서 이 형태는 네, 살아있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곡사궁이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내집 모양.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살 때도 어느 하나라도 돌이 빠지면 완벽하게 살 수 없답니다. 지금 다 이렇게 튼튼하게 네, 돌이 두어진 모습인데요. 자, 백이 이제 치중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역시 내 집 모양 가운데 자리, 여기나 여기겠죠? 그래서 한번 두어 볼게요. 자, 이 자리로 오면, 자, 이렇게 착수금지 만들어 주시면서 제압을 하시면, 네, 백이 여기 못 두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집을 가지고 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이렇게 착수금지를 만들어 주시면 역시 분리된 집이 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모양을 번개사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형태도 역시 가운데 자리 치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치중을 오면 역시 이렇게 착수금지, 네, 다음 자리 백이 여기도 못 두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요. 이렇게 가운데 치중 와도 착수금지를 만들어 주시면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둑에서 자, 요 형태가 있는데요. 자, 요런 형태를 우리 이제 정사궁, 자, 다른 말로 바보사궁 또는 멍텅구리사궁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내집 모양은 흙이 살려고 해도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려고 두어보면 이 새 집 모양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자, 착수금지점 못 만들게 이렇게 가운데 오면 네, 이걸 잡아도 한 집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도 마찬가지로 착수금지 되지 않도록 치중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둬도 여기 둬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태는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 집 모양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내 집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은 이제 삿갓사궁 또는 모자사궁 이렇게 불리는데요. 자, 생긴 모양 때문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도 역시 착수금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죠. 착수금지가 생겼죠. 자, 만약에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은 네, 바로 백이 착수금지 못 만들도록 치중 오면 죽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내 집 모양은 이렇게 두어서 집을 분리를 시켜줘야 합니다. 자, 만약에 100차례다 그러면 백이 착수금지를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치중 가시면 이 돌은 잡힌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5집 모양 그리고 6집 형태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오궁도화라고 불립니다. 바둑에서. 그래서 이런 5집 모양도 역시 착수금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흑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여기 착수금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 자리는 와봐야 계속해서 공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살아있고 만약에 백이 착수금지를 못 두게 이 자리에 두게 되면 흙은 잡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태상의 급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은 이제 별오궁이라고 합니다. 5집 모양인데요. 자, 여기도 역시 착수금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딘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착수금지를 만들어 주시면 살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잡으러 온다? 그럼 100차례다 그러면 네, 이렇게 가운데 치중하시면 이 흑돌은 잡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는 매화육궁이라고 해서 6집 모양인데요. 자, 여기 오궁도화도 들어있고 바보사궁 형태도 들어있고 별오궁 형태도 들어있고 다 나쁜 모양은 다 들어있는데요. 자, 이 형태에서 역시 착수금지를 만들어주려면 흑차례 이 자리를 두시면 네, 집이 착수금지가 생기죠. 자, 만약에 백돌 차례다 그러면 이렇게 치중 오시면 이 돌은 몽땅 다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형태상의 급소를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귀 쪽에 위치한 모양도 6집이죠. 그리고 변에 위치한 6집 형태. 자,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사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활인데요. 6집은. 자, 변에서의 사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에서의 사활은 이렇게 이제 모든 사활 지금 해드리는 것은 다 튼튼한 형태입니다. 약점이 없는 모습이죠. 자, 다 연결돼서 튼튼한 모습인데 이런 6집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가운데 뭔가 공격을 하려면 치중을 와야 되는데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있는데요. 자, 여길 두면 흙이 이 돌을 제압을 하려면 역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 자리나 이 자리를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렇게 따게 돼서 착수금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오면 흙이 이렇게 누워서 착수금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여기 더 이상 공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올 때는 역시 이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우리 오공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 돌을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잡으러 오면 이쪽으로 착수금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살았죠. 자, 그래서 이 약점이 없는 6집 모양, 변의 6집 모양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사활은 여러분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한번 훑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읽기가 가능해지시면 본인이 직접 수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6집 귀의 형태는 본인이 수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공배가 활로가 꽉 차 있을 때, 자, 백이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치중을 오게 되면 흙이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러 왔을 때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착수금지를 만들어야 돼서 이 자리를 와야 하는데, 근데 두는 순간 여러분 자충 아시죠? 본인의 수를 메꿨기 때문에 단수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잡히는 돌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활로가 꽉 차여 있을 때는 자충으로 인해서 착수금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잡히는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배 하나가 활로가 비었을 땐 또 달라집니다. 자, 똑같이 치중 오면 이렇게 두고 자,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흙이 이제는 활로가 비었기 때문에 착수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수를 치면 따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백도 공배가 비었을 땐 여기로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백도 비틀어 옵니다. 아래쪽으로 치중을 와서 흙이 제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착수금지를 못 만들게 이 자리를 두거든요. 그러면 흙이 그냥은 못 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따게 되면 자, 여러분 요거 단수된 돌 한 점이 반복되는 형태 패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패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따먹혀서. 그래서 이 패를 이겨야만 흙이 살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또 활로가 하나 더 비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는 아까 하나 비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는 살았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해볼 건데요. 자, 하나가 더 비면 이 돌은 아까처럼 잡으러 왔을 때 자, 흙이 이 자리를 둬서 이거는 이렇게 다음에 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착수금지가 생겨서 살거든요. 여길 두면 백이 따야 되는데 활로가 하나가 더 빈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자, 상대방이 착수금지로 이 자리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공격을 해오면 흙이 이렇게 자,
착수금지 한계가 생기면서 분리된 집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데 공격 오면 따주면 되겠죠. 자, 귀의 6집 형태는 이렇게 활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집 변해사활과 귀는 다르구나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활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또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